내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은 이 친구를 만날까? 아니면 저 친구하고 내가 교제를 할까?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귀한 선택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의 선택. 아주 귀한 선택이죠. 이 선택을 하면서 그릇된 선택도 하고 올바른 선택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배우자의 선택. 행복한 선택인가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저를 째려보고 계시나요? 아니 이거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배우자의 선택. 행복한 선택이라네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여러 가지 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선택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올까 말까 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선택을 안 하셔가지고 이곳에 못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늘 선택을 하는데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회사 하람의 선택 과연 어떤 선택일까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네. 위대한 선택?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한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선택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나의 노년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년은 어떨까요? 안전합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나의 노년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합니까? 과연 나의 노년이 불안합니까? 많은 분들은요, 노년이 어쩌면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연금이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폐지를 주워야 되고 병을 주스러 다녀야 되고 이게 취미로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생계수단으로 해가지고 폐지를 죽는다고 하면 내가 육신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안 좋으면은 겨울에 추운데 폐지를 주지도 못하고 빈병을 주지도 못해요. 이것처럼 노년은 불안합니다. 근데 노년이 좀 안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전하려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로얄티 나오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고 왔어요. 거기 지나는 차마다 전부 다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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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전부 다 요금을 내요. 이게 바로 로얄티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판교 그 톨게이트를 하나 준다고 하면 여러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 되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로얄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를 해야만 여러분들께서는 노후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과연 그러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주위 한번 보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뚱뚱하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주위에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럼 그 분들을 갖다가 건강을 찾아주기만 하면 20분을 갖다가 그 20분이 여러분들 건강을 찾으면 어떨까요? 또 다른 분들한테 건강을 찾는 그러한 도움의 역할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로얄티의 비즈니스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세미자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난 그런 일 안 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제가 봅니다.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지갑에 돈이 없을 때가 자존심이 없는 거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의 자녀분들이 무엇인가 하고 해달라고 할 때 그걸 못 해주고 또한 나의 부부끼리 어디를 가고 싶어도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이게 자존심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에 나는 이 얘기를 못해 그거의 자존심 그거는 그러한 알량한 자존심은 지나가는 개같이 못 얻어버려요. 맞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잘못되면 형편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고귀한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잘못되면 노년을 완전히 망가지는 너무 힘든 노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자녀를 갖다가 우리 애들을 잘 자라고 내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데 나는 자식한테 나는 평생을 나는 기대고 살아. 자식을 기대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아간다고 합니까? 150살까지 산다고 해요. 이제는 120살을 넘어서. 그러면 내가 120살이면 자녀분도 90살 100살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같이 늙어가는 같이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한테 나의 자녀한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겨요. 그분이 사람이 바쁩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노년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노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작년도 아직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120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15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노년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어떻게 보면 암담하고 암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이 세비대를 만난 그러한 기념, 나의 노년은 바로 세비대가 책임지지 않을까 라는 것 갖고 출발을 할까 합니다. 우리 세비대를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자. 여러분, 찬스 기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스.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네. 내가 기운이 없거나 내가 무엇인가 앞에 벽에 가로막혔을 때 찬스 한번 해보세요. 찬스. 굉장히 힘이 나고 굉장히 나도 모르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찬스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찬스를 갖다가 잘 잡으셔야 돼요. 찬스를 지금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찬스를 잡으신 분은요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오고 찬스를 잡으면 행동이 어떨까요? 자신이 생기고요. 믿음이 어떨까요? 믿음이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찬스가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한 노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면요 사막이 쫙 있어요. 근데 그 한 노파는요 그 생계수단을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밖에 사막에서 여우나 토끼들을 잡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독수리를 가지고. 그 노파는요 어린 독수리를 야생에서 잡아와갖고 어린 독수리를 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리고 얘를 먹이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얘를 한 3년 정도를 키우게 되면 3년 정도면 얼마일까요? 사람만해집니다. 이 독수리가. 발톱은 무섭고요. 부리는 이만하게 커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고 3년이 지나면 이 독수리를 어깨에 메고 이 노파를 바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 사막에서 뛰어가는 여우와 저 사막에서 뛰어가는 토끼를 딱 바라보면서 눈에 가리고 있던 안대에다가 딱 뛰어버려요. 그럼 이 독수리는요 뛰어가는 사물을 보면서 전속력으로 돌진해가지고 한 번에 제압을 합니다. 커다란 발톱으로 한 번에 제압을 해갖고 거기서 죽임을 하고 다시 그 노파한테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그 노파는요 그 독수리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누구나가 무섭습니다. 발톱에 부리에 눈은 부글부글 해갖고 이 노파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이 노파는 한쪽 팔을 들고 있어요. 나한테 무사히 잘 착륙해라.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독수리가 오면서요 주인한테 기분 좋게 달려오는 거야. 날라오는데 앉으려고 하는 순간 이 노파는 혹시 무서워서 독수리의 눈이 무섭고 독수리의 발톱이 무서워서 얼굴 한번 긁히면요 이 얼굴이 상처가 다 나고 나도 모르게 이 노파가 손을 조금 더 움직이면 어떨까요? 이 독수리는요 다시 날아갑니다. 다시 날아가서 그 노파한테 다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노파는 다시 한번 이 독수리를 갖다가 한쪽 팔에 잘 앉게 만들어요. 다시 무서워서 손을 조금만 움직이면은 독수리는 다시 날아갑니다. 앉지를 않아요.
주인이 나를 갖다가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노파를 향해서 다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노파가 다행히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 독수리는 무사히 안착을 하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는 독수리는 야생 속으로 날아갑니다. 왜?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찬스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곳을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을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도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성공아 나에게 와라. 나는 너를 갖다가 단단히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굳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독수리는 그리고 찬스는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여러분들의 노후에 아마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체인지. 변화죠. 변화. 여러분 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변합니까? 화성도 갔다 오고요. 달나라도 갔다 온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AI가 노래도 부르고요. AI가 사람보다 더 바둑도 잘 두고 세상에 AI가 더 창작도 잘하고 이게 이렇게 세상이 변화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국가도 변하지 않으면 부도가 납니다.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가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파멸된다는 거. 내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 이런 늪에 빠진다는 거. 무섭고 굉장히 끔찍한데 그게 나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인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IMF가 지금 지난 지가 꽤 오래됐죠. IMF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 계란에서 저는 그걸 보고 삼성이 정말 지금의 전 세계의 1위의 삼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시절에 구조적인 변화를 대변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 비커에 물을 담아놓고 개구리 아롱이하고 왕눈이 2마리를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물을 담아놓은 비커에 개구리 왕눈이하고 아롱이가 얼마나 기분 좋게 수영을 하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다가 비커에다가 밑에다가 불을 갖다가 살짝 떼어놓은 거예요. 불을 갖다가 살짝 지펴놨어요. 아주 감촉도 없이 아주 서서히 뜨겁게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되면 이게 뜨겁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롱이하고 왕눈이는 어땠을까요? 서서히 물이 데펴지는데도 바깥으로 뛰어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현실에 안주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당합니다. 아니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 안주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한 마리를 딱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닿자마자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왕눈이 아롱이는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처럼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벽한 변화가 있어야 내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나의 인생도 멋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제가 초이스, 찬스, 체인지 이 3가지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참 한강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한강은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염없이 흐릅니다. 세상에 역류로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강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강은 한강하고 틀려요. 역류의 강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갈 수가 있어요. 가난했던 사람이 정말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강이에요. 여러분 세비대의 강에 올라타야 돼요. 지금 이 인생의 강에 올라타야만 되고 세비대의 강에 흐르는 그 세비대의 강에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강, 세비대의 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제가 참 한 가지 제가 감동적으로 좀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제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저에게 지혜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요. 지혜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혜를 알려달라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저기 바닷가에 가서 머리를 확 잡고 그냥 바다에다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한참 만에 고개를 이렇게 들게 만들어요. 그 고개를 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께서 무슨 생각을 했냐라고 합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막 발버둥을 치고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 네가 지식을 알고 싶으면 발버둥을 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발버둥을 쳐야 돼요. 나에게 누군가가 우연찮게 성공이라는 거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우연찮게 부자라는 거 갖다 주지 않아요. 내가 발버둥을 쳐야 돼. 오늘 여러분들의 노년을 맞이해서 나의 노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식을 얻을 것이고 그 성공을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발버둥을 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우연찮게 행운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서 선택을 하셨고요. 기회를 잡으셨고요. 찬스를 잡으셨고 편안했어요. 이게 발버둥을 치셔야만 여러분들한테 큰 성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보면요. 그 양나라 시절에 그 장승료라고 있어요. 장승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 절에 가서 심신을 단련하려고 절에 가서 이렇게 좀 며칠을 좀 쉬려고 좀 편하게 쉬려고 딱 갔는데 동자승이 그 어린 그 승이 있죠. 동자승이 뭐라고 자꾸 그냥 그 되새기는 말을 듣게 된 거야.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비둘기가 날라와서 매일같이 그 부처님 그 상에 거기다가 똥을 싸고 맨날 한다는 거야. 그 오염물질을 다 버리고 가고 그래갖고 이걸 닦기가 힘든 거야. 동자승이 그 어린 승이 이거 닦으니까 매일같이 닦아대니까. 그래서 그런 넋두리를 하는데 양승료가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한테 오늘 부다고 먹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다고 먹을 갖다 주고 왔다가 싹 가려가지고 옆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매를 한 마리 싹 그리는 거예요. 매를. 근데 매가요 실제 매 같이 그렇게 부리부리하고 무섭고 눈도 무섭고 아니면 굉장히 어떤 부리도 무섭고 발톱도 무섭고 그런데 그 매를 딱 그렸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둘기가 그다음부터 한 마리가 안 오는 거야. 한 마리도 안 오고 그걸 본 노승께서 그 주위에 그 절로 사찰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안락사라고 하는 그 절인데 그 노승이 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분한테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을 할까요? 그 담벼락에 용 2마리만 그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용 2마리만 그려주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간곡한 그 말에 의해서 스님의 말에 의해서 용을 그려주기로 해요. 그래서 용을 다 그리고 있는데 암수 2마리를 딱 그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용 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비닐이 똑같고 똑같은 실물하고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용은 똑같은데 무엇인가 바뀐 거예요. 거기가 왜 용 같지가 않지? 용은 똑같은데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용의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눈동자를 갖다가 빼놨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눈동자를 내가 그려놓으면 이 용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려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아냥을 거리는 거예요. 아 거짓말하고 뻥친다 해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용의 눈동자를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용의 눈동자를 하나 딱 한 마리에 딱 그려놓습니다. 그려놓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다가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안락사에는 한 마리의 용이 남아있는데 그 용에는 눈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대자연 코리아의 활용정정의 오늘 그 순간이 아닌가라는 말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활용정정 지금 하나의 무엇인가 용의 눈동자를 내 가슴에 안 그려놓아서 내가 성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오늘 그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내가 지금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면 강건한 믿음으로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요. 내가 긍정보다 부정이 많았다고 하면 긍정의 그 용의 눈을 갖다가 내 가슴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이제는 용의 파워와 그 힘과 그러한 신비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속에 용의 눈동자 과연 무엇을 집어넣으면 나는 용의 눈동자를 무엇으로 내가 채울 것인가 하나씩 다 채울 수 있겠죠. 그것을 오늘 채우는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1970년도에 여러분 다 1970년 다 겪었죠? 네. 예, 제가 이제 그때 새마을운동이 한참 유행할 때예요. 새마을운동이 한참 유행이고 저도 이제 뭐 장비도 뭐 갖다가 학교 가져가고 막 그런데 길도 넓히고 뭐 퇴비도 많이 해오고 막 그런데 제가 1970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초가집으로 대부분 살았어요. 대부분 초가집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바로 요렇게 요런 모습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동네에 좀 잘 사시는 그 윤기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이장집이 있었어요. 그 이장집에 딸이 아니 세상에 시집을 잘 갔어요. 옛날에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미국으로 가갖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뭐 잘 갔다고 해갖고 미국으로 잘 그 시집을 가갖고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한테 정보가 하나 옵니다. 미국에 초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부러운 거예요. 미국으로 가고 세상에 그 나라를 가서 어떤 걸 갖다가 맛있는 걸 먹고 어떤 걸 보고 올까? 아주 굉장히 동네 잔치였어요. 그래서 그 윤기 아버지 어머님이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얼마나 바베큐를 잘 먹었든지 저녁이 되니까 세상에 배가 아픈 거야.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배가 아프고 밖에 나가서 두리번 한 거야. 왜 두리번이면 옛날에 우리가 화장실, 그러니까 소변, 변소, 뒷간, 치간이 옛날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있어. 우리 집에 보면 밖에 아주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줄 알고 치간을 이게 바로 화장실이에요. 이 치간, 변소야. 변소를 찾으러 다니는데 변소가 없는 거야. 노랗게 얼굴이 떠가지고 세상에 윤기 아버지가 노랗게 뜬 거야. 그래서 이 딸내미가 아니 아버지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니 여기서 왜 계셔요? 아니 얼굴이 왜 노랗게 떠가지고 그래? 말도 말아야 해. 나 배 아파 죽겠는데 설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 변소가 없다. 변소가 어딨냐? 여기는 이런 데는 변소도 없냐? 세상에 이렇게 아니 그 딸내미가 윤기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부엌으로 데려가는 거야. 부엌에 변소가 있다고. 아니 세상에 깜짝 놀란 거야. 70년도에 여러분 부엌에 변소가 있으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상상도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지금이나 되니까 거실에 변소가 있다는 거 이해가지. 옛날에 70년도에 어떻게 부엌에 변소가 있겠습니까? 변소를 갖다가 부엌으로 데려가서 여기가 변소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알던 변소하고 완전히 틀린 거야. 근데 이걸 세상에 부엌에 변소 있다는 얘기를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냐? 얘기를 못 하겠는 거. 왜? 갔다 오면 가뜩이나 저희 동네가 그 정신병원이 있는 동네예요. 잘못하면 위험할 거야. 부부끼리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윤기 엄마하고. 당신 말이야. 다른 거 다 얘기해도 세상에 부엌에 변소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 잘못하면 너 정신병원에 끌려가. 아니 우리나라에는 부엌에 변소가 한 개도 없을 때예요. 근데 이게 이미 궁금하잖아요. 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갔다 오니까 아니나 달러 그날 막 그냥 동네 돼지도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봤냐고 물어봐요.
무엇을 먹었냐 했더니 바베큐도 먹고 잘 먹었다래요. 근데 무엇을 봤습니까? 했더니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아니 변소 얘기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부엌에서 변소가 부엌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려면 세상에 윤기 엄마가 와서 맞고 여보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마. 그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래. 아니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매일같이 물어보는데 매일같이 입에 근질근질하는 거 부엌 얘기 나왔다가 변소 얘기 나왔다가 또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변소가 미국에 갔더니 부엌에 있더라는 거야. 세상에 난리가 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한 3일 있다가 다시는 그 얘기 안 하기로 나온 거야.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3년 있다가 이제 딸내미한테 이제 정보가 또 온 거야. 아, 우리 저기 손주를 보러 오세요. 돌잔치를 합니다. 아, 손주를 한 거야. 그랬더니 윤기 아버지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거야. 나 다시는 안 간다. 혼자 안 가. 내가 거기 갔다 와서 무슨 고생을 했는데 내가 다시 가고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딸내미가 자꾸 한 번만 꼭 오세요. 진짜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손주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가게 됩니다. 가면서 그 부부끼리 얘기를 해요. 다시는 변소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렇게 잘 먹고 이제 또 세상에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서 부엌에 있는 변소를 가려고 했는데 변소에 누가 들어가서 안 나오네. 아니 세상에 그냥 거기서 얼굴이 또 호락히 떠가지고 왔다 1시간 동안 있는데 아니 그걸 뭐 딸내미가 아니 아버지 왜 거기서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얼굴 노랗게 빨리 누가 변소를 가야 되는데 저 안에 누가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1시간 동안.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따라오세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상에 안방에 들어가라는 거야. 아니 안방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진짜 변소가 거기 있는 거야. 아니 큰일 났단 말이야 이게. 아니 세상에 부엌에 있는 변소도 동네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는데 이건 안방에 변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안방에 옛날에 그 변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방에 가고 아니 거기서 샤워도 하고 변소에서 옛날에 그 샤워 보냈어요. 변소에서 세상에 샤워도 하고 치카치카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다시 동네로 이제 한국에 왔어요. 윤기 아버지한테 다 모인 거야. 윤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부엌에 변소 있단 말만 하지 말고 다 해. 그런 거야 이제. 근데 이게 부엌이 아니고 이게 안방에 변소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입에 근질근질하는데 이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왜 요번에 얘기하면은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못 나오는 거야 이제는. 아니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윤기까지 와서 어린 윤기까지 아빠 얘기하면 안 돼. 요번에 큰일 나. 윤기 엄마도 그냥 당신 얘기하면 요번에 못 봐. 이제 또 다시는 뭐. 근데 이게 변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방에 있는 걸 갖다가. 세상에 어느 날 마이크를 잡고 옛날 이장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새벽에 잠자는데 새벽 일찍 이제 새벽 늦게 얘기합니다. 저 이장입니다. 윤기 아버지 이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미국 가서 변소를 안방에서 봤어요. 한 거야 이제. 거기는 안방에 변소가 있어요. 세상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이후로 윤기 아버지네 집은요 신식집 양옥집을 열어가지고 각 방마다 변소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동네 분들은요 전부 다 집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집집마다 다 변소가 그 안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화장실이죠. 전부 화장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양옥집을 만들고 제일 빨리 신식집을 저희 동네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은 평화롭게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비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을 안 갔다 오면 그분들처럼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이 세비제는 각 집집마다 냉장고에 각 집집마다 베란다에 각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에 모두가 세비제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이제 변소가 여러분 혹시 집에 변소가 화장실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좋겠죠? 네. 하나보다 두 개, 세 개가 낫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미리 선점을 했던 거예요. 윤기 아버지는요. 미리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세비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년을 갖다가 다른 분보다 먼저 선점을 하고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먼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힐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여기에 계신 리더분들이 어떻게 해서 큰 성공을 이룰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